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 금성류 교과서 1학년 2학기 제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책 한 권을 읽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단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 한 권 읽기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단원이고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는 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그리고 책을 읽기 전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가까지 배웠고요. 이번 시간은 실제로 책을 읽으면서 읽는 중에는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잘 배우시면 책을 좀 적극적으로 읽는 방법, 초인지 전략을 사용해서 독서라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자료를 찾으며 책을 읽는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료를 활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초인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초인지 전략, 초인지라는 게 뭐냐면 아는 것과 그 알에 대해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초라는 게 넘어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알을 넘어서는 암, 다시 말하면 아는 것에 대한 알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읽은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막연한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이게 그건가 이건가 라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게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혹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싶어지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해 본다든가 다른 어떤 책을 살펴본다든가 기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석해 보는 것이 바로 초인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인지라는 말 자체가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 과정을 다시 뭐한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인지 전략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독서.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더 확장이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요 만화를 보면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보세요. 이제 우리 이 여자친구, 이 친구 이름이 뭐였죠? 이 친구 이름이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희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여자친구가 책을 읽다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 환경에 대해서 관련 있는 그 직업이 관심이 있었고, 그런 책을 이제 선정해서 읽는데, 1번 보시면 이 책에는 지구를 살리는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그러네. 자기가 예상한 것을 뭐하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 라고 하면서 쭉 읽다가, 그런데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린피스는 어떤 단체이지? 이 단체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직업으로는 뭐가 있을까라는 뭐가 생겼냐면은 책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죠? 이건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점이죠?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낯선 용어나 개념을 맞닥뜨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국어사전을 찾아보거나 백과사전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본다. 국어사전에서 지속의 정확한 뜻을 찾아봤어. 백과사전을 보니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알았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린피스는 이런 일을 한 단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발생한 궁금점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소했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 있는 독서, 확장된 독서, 넓은 독서가 되는 거예요. 4번 가보니까 이 부분은 미세 플라스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어류의 몸속에 쌓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네.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 이런 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지? 이게 궁금해서 어느 자료를 활용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죠. 자, 또 모르는 정보나 지식을 맞닥뜨린 경우 전문 서적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알겠어, 미세 플라스틱이란 이런 것이구나. 인터넷 검색을 막 해봤죠? 과학 선생님께도 여쭤봤죠? 그랬더니 답장이 와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통해서는 다양한 분량의 정보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한글의 자모음 순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은 어떤 역할을 하냐 라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음으로 시작하는 인공위성을 찾으면 되고, 전문서적은 이 백과사전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의 전문서적을 찾아서 내용을 훑어보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쭉 속독을 하다가 발췌해서 자신이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 매체는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죠. 뭐 구글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내용을 검색하든가 주제어를 통해서요. 다만 인터넷 매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7번 가볼게요. 난 이 책에 환경과 관련된 직업도 소개되어 있을까 궁금했는데 다양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제시되어 있네. 자세한 것은 자료를 더 찾아봐야겠어. 내 꿈에 대해 발표하려면 환경과 관련된 직업에 관해 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와, 환경과 관련된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네. 전에 체험학습 다녀온 누리집에도 직업에 대한 자료가 많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뭐 자벌들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지 어쨌든 뭐 검색을 했어요.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에 대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찾아 읽어보면서 아하 라고 말하면서 궁금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 여기 보세요. 이 부분 보세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료 찾기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책을 읽는 과정에서 글쓴이의 작품의 인물에게는 물론 친구나 자신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책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질문이 낯선 용어나 개념, 모르는 정보나 지식 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도서관과 인터넷, 사전 등에서 자료를 찾아 모르는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찾기가 꼭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한 겁니까?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 책을 읽는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책을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책을 선정했고 여러분들이 선정한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들, 무엇을 찾을까? 궁금증이 무엇이었니? 어디에서 찾았니? 찾은 내용을 정리해볼까? 이런 세 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쭉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자신이 책을 읽는 과정을 점검해서 V표시를 해보자.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방법, 모르는 단어나 개념,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질문하면 읽었습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전문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관련 자료를 더 찾으면서 읽었습니까? 또 그 내용을 요약하며 읽었습니까? 예측하며 읽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읽었습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냐? 능동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제를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시죠. 그럼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보도록 하죠. 다 읽었다. 그런데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 좋아, 검색해보자. 아, 업사이클링이나 이런 것이구나. 글쓴이는 독자가 이 책에 나온 대로 행동하기를 바란 것 같아. 환경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이 책을 추천해야겠어. 며칠 전에 새로운 재활용 아이디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다시 찾아봐야겠다. 버린 소방호스를 재활용해서 지갑이나 벨트를 만들 수도 있구나. 이것도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이네. 멋지다. 환경을 지키는 디자이너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더 찾아봐야겠어. 어디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책이나 사전,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찾을 수 있어. 이번에 책을 읽은 목적은 진로와 관련된 과제를 하기 위해서인데 덕분에 관심이 있던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확장된 독서, 능동적 독서를 했기 때문이죠. 특히 환경을 지키는 디자이너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욱더 환경을 지키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더욱더 확연하게 선정할 수 있죠. 자, 책을 읽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해보죠. 글쓴이가 왜 이 글을 썼는가, 이 책을 썼는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 책을 왜 읽었는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 참고 자료를 활용하여 궁금한 부분을 뭐 해야 되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책을 읽으면. 이거 다시 말하면 뭡니까? 되새김질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1번 보시면 서해가 책을 읽은 후에 자료에 대해서 찾은 후 자료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라는 거. 서해가 책을 읽은 후에 뭘 찾았어요? 이건 뭘 찾았습니까? 업사이클링을 찾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찾았죠?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까? 재활용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싶어 했죠. 그래서 뭘 찾아봤냐면 다큐멘터리를 찾아봤죠.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활동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25쪽에 있는 더 알고 싶은 내용, 이런 활동지를 나눠드릴 거예요. 요 활동지, 책을 읽은 후 정리하기라는 활동지를 나눠드리고, 요 활동지를 나눠드리고, 이 활동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교과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정한 책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 이 교과서 25쪽 1번과 2번을 정리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고 나서 이 나눠드린 이 프린트를 그대로 나눠드릴 거예요. 이 프린트를 나눠드리면 여기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정한 책을 읽으면서 더 알고 싶은 내용과 관련 자료를 찾는 방법, 그리고 자신이 선정한 책을 읽은 후에 생각과 느낌을 정리해 보기, 이런 활동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3번과 4번까지도 여러분들 3번과 4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해 오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3번, 4번까지 여러분들 해오시면 이번 단원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휘화법 잠깐 볼까요? 독서라는 단어와 관련된 단어들인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보자. 낭독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한다? 소리내어 읽는다 라는 뜻이고요. 정독한다,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다. 묵독한다,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읽는다. 속독은 빠른 속도로 읽는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러가지 쓰임새. 농부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읽는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측한다, 뭐 짐작한다, 이런 뜻이겠네요. 피아노 연주하는 난해한 악보를 읽는다, 이거는 뭐냐? 해석하다, 이런 뜻이겠죠. 요즘 관객은 영화를 보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영화를 뭐한다? 해석하는 방법을 읽고 있죠. 아기는 어머니나 아기 얼굴만 보고도 그 기분을 읽는다. 뭐하냐면 짐작하고 또 파악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책 한 권을 읽자라는 단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드시 복습하시고 수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